3,500년이 넘는 연대를 만들어서 수메르 문명에 앞서는 세계 최고의 문명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라는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그 핵심에는 요하 문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요하 문명론이라는 게 본격화되는 시점에 놀랍게도 동북아 3국, 정확히는 중국, 북한, 일본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자기 상고 역사를 어떻게든 더 높이고 그걸 확대 지향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막 나타났어요.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일본 부설의 원래 의도는 일본이 이제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는 단지 무력으로 이것을 점령했다가 아니라 과거부터 여기가 그러니까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토였다 또는 우리가 지배했었다 라는 거를 근거로 그래야 남의 나라 침범해도 도둑놈이 안 되고 원 땅 찾으러 간 원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우석대 교양대학의 조업종 교수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진짜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아무리 우리 역사나 문화를 좀 돋보이게 하고 싶은 분이라 할지라도 이런 식의 사기를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이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게 역사를 희화할 뿐만 아니라 허무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우리는 그렇게 과거에 위대했어. 근데 지금은 뭐야?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회적인 내용이나 우리의 성과에 대해서 다 불만이고 다 모질이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가당착도 이런 한심한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역사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는 좀 잘못하고 이룬 성과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반성과 자기 절제와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 의미든 부정적 의미든 되새겨야 될 현상들인 거죠. 근데 지금 서안에 엄청난 피라미드가 있고 거기에 고조선 또는 우리 역사와 관련된 문물이 있는데 중국이 숨기고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명천지에 몰래 종이 한 장 숨기는 게 아니라 유물이 있고 없고 그걸 발굴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음모론적인 얘기가 있을 수 없고요. 서안에는 거대한 고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 한무제, 위완조선을 공격해서 우리 역사에 아픔을 줬던 그 한무제 무릉이라는 무덤은요, 한 변의 길이가 한 240m가 되고 이 쿠푸왕의 대피라미드하고 거의 같은 규모예요. 높이는 쿠푸왕의 피라미드가 한 146, 6m까지 되는 걸로 추정돼서 더 높지만 한 4, 50m 되고요. 이런 무덤들이 무릉도 있고 측천무의 당나라 때의 건릉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그걸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피라미드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실체가 어떤 거에 대한 확인을 안 하고 이런 걸 숨기고 있다? 다 거짓이니까 그냥 어떤 좀 약간 과대망상적인 분들이 조금 잘못한 걸 이렇게 그냥 끊임없이 확대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서안이라는 곳이죠. 섬서성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서쪽에 말 그대로 우리하고는 거리상으로 내용적으로 전혀 연결질 수 없는 그야말로 아주 중국의 최고 고도죠. 진시황의 함양궁도 바로 그 근처에 있고요. 한무제를 비롯한 한나라의 장안성, 당나라의 장안성까지 다 있는 그런 핵심 공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중국이 새로운 문명관을 가지고 세계사적인 이슈 메이킹을 했습니다. 그것이 1980년대 중후반, 90년대, 2000년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말 그대로 중화문명 탐원 공정의 여러 모습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문화혁명이라는 자기 자멸적인 문화 파괴 행위를 했죠. 중국은 모택동 시절에 대학진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중국인들 수천만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경제 파탄을 했고요. 거기서 실각할 위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문화혁명이라는 그런 황당한 홍위병을 동원한 중국 자멸적 파괴 행위를 해서 그것이 76년에 어찌 보면 대충 끝나고 결국은 모택동이 죽고 등소평이 이제 결국은 권좌에 올라서 개혁개방이라는 중국을 바꾸는 대규모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80년대 들어오고 그 사이에 많은 중국 인재들이 해외에 나가고 그러면서 중국이 세상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중후반 90년대 되면서 중국인들이 가장 불만이었던, 중국 지식층들이 불만이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얘기되는 문명 중에 나머지 3개 문명은 다 소멸됐어요.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한때 찬란하게 꼽혔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다 그냥 과거의 폐허들만 있잖아요. 그것이 다 뭐 제대로 계승된 게 없는데 유일하게 황하 문명으로 자부될 수 있는 중국 문명이 동일한 문자, 동일한 민족, 동일한 영토에 여전히 의연 살아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이 한 기원전 3500년경이고 이집트, 인더스가 거의 3000년에서 그 언간인데 중국의 그 황하 문명은 연대가 불분명하고 잘해야 한 뭐 1000년, 1500년 그 정도로 하니까 낙차가 거의 2000년 이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지식인들이 자존심이 확 이렇게 생명력 있게 의연 동아시아에, 동북아에, 아시아죠. 동양 전체를 다 세계까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문명이 연대가 제일 낫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생긴 것이 그렇다면 서구 세계가 만든 문명론, 그 말 그대로 문자를 발명하고 청동기 문화에 근거한 도시 문화가 국가가 됐다라는 그런 어떤 문명 발전론적인 프레임을, 틀을 좀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80년대 슈빙치라는 소병기라는 중국 최고의 고고학자가 문명론을 새롭게 짭니다. 그래서 그 국의 유형론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고고학적 논리틀을 바탕으로 고문화가 고성을 이뤄서 고국을 이루는 문명화 단계를 갖는다라는 논리틀을 만들었고요. 그 제자였던 곽대순, 꿔대순이라는 분이 황하에만 집착하지 말자. 이 중국 땅이 얼마나 넓은데. 그래서 각 지역에서 경제 개발이 되면서 유적들이 막 발굴되니까 그 중에 요하 문명이라고 지칭될 수 있는 새로운 문명권을 형성해서 거기에서 연대를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중국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96년부터 하상주 단대공정이라고 해서 중국의 전설적 왕조였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 세 나라의 연대를 정확하게 하자.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중국이 기원전 851년인가요? 공화 원년 때까지의 기록만 남고 나머지는 다 기록이 없고 파편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점검하고 막 해가지고서 놀랍게도 한 1200년을 올려요. 그래서 기원전 그 중국의 문명 역사의 연대를 기원전 한 2000년 가까이 올렸는데 여전히 그 수메르 문명보다 1500년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중화문명 탐원공전이라는 것을 15년 동안 쫙 해서 2015년까지 어마어마한 작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방사능 연대 측정도 하고 뭐도 해가지고 드디어 연대를 3500년이 넘는 연대를 만들어서 수메르 문명에 앞서는 세계 최고의 문명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라는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그 핵심에는 요하 문명이라는 게 있어요. 황하 지역의 중원 문명으로는 그 연대가 안 나오는데 저 시라무렌강 위쪽, 사실은 요하도 아니에요. 요하의 그 지리와 연결되고 저 위쪽으로는 시라무렌강이라는 그래서 요서 지역이라고 하는 내몽골 지역으로 연결되는 그 일대 지역. 그러니까 중국 본토하고도 훨씬 떨어졌죠. 내몽골 지역이니까. 거기에 그 적봉이라는 곳에 홍산 문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문화가 알고 봤더니 기원전 3500년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대한 문명의 출발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그걸 강 이름은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럴듯한 게 요하니까 사실 요하는 그 틈에 조금 걸리거든요. 억지로 갖다 붙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지는 것이 요서 지역이라는 곳이 우리 문화와 연결되는 어떤 중앙아시아와 연결되는 스텝로드의 그 연결축의 어떤 중간적이기도 공간이기도 하고 사실은 거기가 우리 청동기 문화, 한국 청동기 문화의 어떤 그 발원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문화적 요소의 그 내용들이 거기서 사실 나타나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적봉이라는 내몽골 지역의 적봉시라는 곳에 그 홍산이라는 산이 붉은 산이에요. 적봉이나 홍산이나 같은 맥락인데 그 일대에서 1930년대 발견된 고고학적인 흔적에 하가점이라는 하씨 집안 상점이 있는 마을 뭐 그런 하가점이라는 마을의 유물을 파다 보니까 청동기 문화가 하가점 하층 문화가 있고 상층 문화가 있고 몇 가지 또 주변 문화가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청도기적 요소가 우리 그 고조선 초기 청동기 문화의 흔적과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가점 상층 문화를 중시하는데 그것이 기원전 한 12세기를 전후한 시점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그보다 더 밑에 있는 하가점 하층 거를 중국은 강조하면서 요하 문명의 중요한 요소로 삼는데 그게 같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축차적 문화니까 그 바운더리에 넣어서 연결하는 그런 내용을 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그 지금 내몽골 그 상류 시라무레나 근처에 있는 적봉시 일대에서의 하가점 문화를 바탕으로 고조선 문화의 연원을 연결짓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이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요하 문명이라는 논리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블랙홀처럼 만들어서 그게 워낙 연대도 높고 내용적 그 범위가 커질 수 있으니까 주변의 선사문화를 다 흡수하려고 그래요. 말 그대로 선사시대 그 다민족, 통일적 다민족 그 문화론을 재구축하는 어떤 기본 틀로 요하 문명론을 사용하고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형태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보면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우리 문명권의 내용들하고는 거의 2000년 이상, 1500년 이상 차이가 나요. 1500년이라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국시대 얘기 가지고 그 전혀 다른 지역의 내용을 갖다 붙이는 건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일각에서는 그것을 중국 문화가 아니라 동북아의 원형 문화의 시발점이고 그것이 중국으로도 가고 우리에게도 왔다라는 논리를 만들고 싶은 분들이 있으신데 왜냐하면 그 논리 틀 속에 고구려의 고이족이 그 시점과 연결되는 어느 순간에 흘러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왔다는 논리로 지금 설명틀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인용할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아직 못 받고 다만 중국의 자료만 보는 입장에서는 속단을 하지 말고 좀 더 체계적인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제에 수많은 논란과 내용을 조금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국가적 공증을 하는 그런 연구 풍토도 또는 연구 프로그램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하 문명론이 갖고 있는 그 공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와 시간적 선후 과정을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최근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이걸 다 합쳐버려요. 공간도 큰 신경을 안 쓰고 가장 중요한 게 시간적인 예컨대 중국에서 나타난 모습이 이런 거였는데 우리에게 나타난 건 1000년, 1500년 뒤에 예컨대 돌로 쌓아서 단을 만들거나 석축하는 산성을 만든 그런 모습인데 이건 인류사적으로 전 세계 어디나 돌이 있으면 쌓아서 높여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런 형태는 다 만들 수밖에 없고 그게 확대되거나 전쟁을 위해선 그걸 산성화하는 방식은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밥그릇이 필요하면 밥그릇을 서로 만드는 숟가락이 필요하면 숟가락을 만드는 건데 이것이 동시적으로 별개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은 걸 숟가락이 여기가 좀 더 일찍 나왔고 여기도 만약 숟가락이 있으면 물론 연결 지을 요소가 있으면 연결 지을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닌데도 무조건 갖다 붙이려는 그런 어떤 기원론의 단일 기원론에 의한 파생적 문화로 설명하고자 하는 논리는 극복돼야 될 게 많아요. 동시다발적인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형태의 논리를 만드는 게 지금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가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고고학이나 순수 역사학적인 지견을 갖고 하시기보다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놓은 것을 우리 역사를 확대형으로 보고 저것도 우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찌 보면 단순한 그 희망사항을 의도적으로 또는 억지로 결합을 시키는 그런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유튜브에 출연하게 된 계기도 그 역사라는 것은 끊임없는 절차 탁마가 필요합니다.
기발한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과정과 내용과 절차가 필요한 건데 그런 건 생략하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단순 대입형의 역사 해석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하고 좀 더 숙고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구성됐는가도 한번 이면도 보면서 심사숙고해야 될 내용이 특히 중국이라는 그 역사 관련된 연구 성과들이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아 문명에 가장 관심을 갖는 그 나라는 이제 중국일 수밖에 없고요. 중국이 자체적으로 논리 체계를 만든 그런 입장이고 한국 그 주류 학계에서는 그것은 중국의 이야기인 것이고 우리하고는 직접적 연결성은 찾기 힘들다라는 게 한국 주류 학계의 기본 입장이에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일부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시간적인 연결고리가 거의 1500년 이상 너무 떨어져서 그걸 그 동시적인 현상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 이미 그것은 한때 거기서 현상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 거기서 정리가 됐고 왜냐하면 그게 계속돼 가지고 왔다면 뭐 이해해 주겠는데 그리고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걸로 더 이상 이쪽으로 연결을 안 되고 더 발전된 모습이 없이 어찌 보면 거기서 정체가 되고 끝나버린 건데 그것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왔느냐에 굳이 뭔가 미련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찾아야죠. 근데 그건 현재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단순히 돌로 쌓은 게 같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똑같다. 또는 거기에 나오고 있는 어떤 뭐 신상이 우리의 그 곰과 연결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곰숭배 신앙은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는 중간 고리가 하나도 없는데 붕 날라오듯이 올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에서 매우 신중한 입장이 한국 학계의 입장이고요. 그 한국의 어떤 그 주류 학계에서는 그래서 그 내용을 수용하거나 그걸 인용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만 그런 현상이 있었으면 우리가 알고는 있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표현이 뭐합니다만 제아나 사이비적인 유사 역사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확장을 해가지고 저게 우리의 원형이고 저것으로 인해서 중국을 우리가 오히려 영향을 줬다라는 식으로 주객 전도형으로 아전인수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때 내가 기분 좋자고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역사를 이상한 약처럼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더 심한 폐해로 돌아옵니다. 그 폐해가 우리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하자는 게 역사지 자기 그냥 흥분시키자고 하는 게 역사 아니에요. 물론 그 결과적인 우리의 좋은 의미도 우리가 세칭 얘기하는 그런 역사다. 뭐 국뽕 뭐 어쩌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은 우리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있고 진정한 역사는 그대로 해줘야 돼요. 근데 역사는 그것만 보자는 게 절대 아니라 우리의 이면, 우리가 실패한 것 또는 우리가 놓친 것을 재확인해서 그야말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극복하고 고치자라는 것이 주목적이지 그냥 마냥 거기에 빠져서 그냥 자기 혼자 그 흥분하는 그런 식의 역사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광신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지금 그런 분위기가 좀 은근히 세져서 물론 우리가 당했던 것에 대한 회복, 말 그대로 일본에 대한 열등감 또는 중국에 대한 문화적인 그런 것 또는 서구에 대한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역량의 본질을 회복하는 건 진짜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상한 그런 수준이나 내용으로 쓰는 것은 절대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조심해야 될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유아문명론이라는 게 본격화되는 시점에 놀랍게도 동북아 3국, 정확히는 중국, 북한, 일본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자기 상고 역사를 어떻게든 더 높이고 그걸 확대 지향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 대표적인 게 중국에서 중화문명 탐원공정이라는 큰 틀의 작업 플러스 요하문명론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대동강 문화라는 것을 또 만들어내가지고 1993년에 단군릉을 발굴하고 단군릉을 개축하고 결국은 1998년에 그 대동강이 인류 문화의 또 다른 중심지다 라고 해서 대동강 문화놀이라는 걸 만들어냈고요. 그 언간쯤에 또 일본에서는 일본의 그 상고 문화, 그 선사 문화의 실질적인 부흥기가 야요이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연대가 올라가 있는 조몬 신석기 문화가 계속되다가 야요이 문화가 기원전 5세기경
또는 4세기형으로도 이제 설명합니다만, 그때쯤 한반도에서 대거 금속 문화와 도장 문화가 들어오면서 일본의 문명화가 시작이 됐는데 너무 연대가 낮은 거예요. 기원전 4세기를 전후한 시기면 뭐 중국인이 한국인이 뭐 연대 올라간 거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국립동경민속문화박물관에서 그 당시에 이제 나무나이테 연대 측정법 말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연대를 다시 측정하는 방법으로 해봤더니 과거 야요이 문화의 연대가 한 500년 이상 올라간다 해가지고 기원전 10세기설을 내세우면서 말 그대로 자기들의 연대를 한 500년, 일본은 한 500년 올린 거고, 그 다음에 북한은 그 단군 연대를 역사 연대로 명확하게 이제 못 받고 대동강 문화라는 걸로 아예 문명 체계로 만들고, 중국은 유화 문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대를 기원전 3500년 막 4000년 팍팍 올리는 그런 현상이 90년대에 막 나타났어요. 중후반에. 딱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90년대가 어떤 시기인가 가만 봤더니 일본은 일본대로 경제 부흥이 막 했다가 이제 버블이 좀 꺼지면서 뭔가 자존심을 회복해야 될 훼손감이 막 필요한 때고, 중국은 중국대로 개혁 개방을 해서 이제 경제적 성과가 막 된 거를 막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때고, 북한은 북한대로 김일성 혈통론을 중심으로 해서 김정일 그 다음 후손인 그 당시엔 김정은이 아직 등장을 안 했습니다만 거기까지를 공고하게 하긴 역사 틀을 만드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 한국 학계에도 영향을 줘서 우리도 뭔가 근데 올리는 것에 대해서 학계는 좀 신중했는데 지금 재하나 역사에 관심 있는 분, 약간 유사 역사학 하는 사람들이 마구 거기에 동조하거나 키웠던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일본 부설의 원래 의도는 그 일본이 이제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는 단지 무력으로 이것을 점령했다가 아니라 과거부터 여기가 우리의, 그러니까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토였다 또는 우리가 지배했었다 라는 거를 근거로, 그래야 남의 나라 침범해도 도둑놈이 안 되고 원땅 찾으러 간 원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일본서기에 신공항우라는 여자 상징적 존재가 한반도 남부를 공략을 해가지고 거기를 일정 기간 지배했다라는 논리가 임나일본부설이에요. 근데 사실 일본서기 정확한 내용을 보면은 걔네들이 뭐 군사를 파견해서 점령했다 그런 것은 거의 없어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새롭게 재구축된 한반도 남부 경영설을 주장하는 그런 논리가 있고, 그게 이제 일본서기가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면 왜 일본이 그런 역사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사기를 치는 그런 걸 했는지가 이해가 되는데, 그 전후 맥락을 모르는 분들은 이게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역사에 그대로 반영된 게 일본서기거든요. 그 일본이란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엔 다 왜로 불려졌어요. 왜? 이게 작을 왜자예요. 키도 작고 뭔가 웅퉁그리고 뭔가 아주 부정적 표현이잖아요. 마치 그 여진이라는 표현이 계집 여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게 아주 야만적인 거니까 청나라가 후금에서 이제 청으로 되면서 이걸 또 만주라는 명칭으로 그게 이제 문수보살의 보호하는 민족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한 것처럼 일본도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온 그 직후에 이제 일본서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자기들의 어떤 과거에 또는 자기들의 어떤 진면목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왜곡 내지는 자화자찬형으로 바꾸고 싶은 그런 목적성이 강한 게 일본서기예요. 컴플렉스 회복형 역사 그 왜곡적 요소를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어떤 국제 상황하고 연결되냐면 어찌됐건 당나라와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붕괴시켜서 동북아의 거대 세력 구도가 와해됐어요. 그리고 일본은 가장 두려운 것이 당과 신라가 다시 연합해서 일본까지 공략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백제 유민이 대거, 고구려 유민이 대거 일본으로 피난하니까. 그런 걱정 때문에 자기 방어적 그 어떤 논리와 체계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상을 자기 나름대로 재구축한 게
백제를 모델로 해서 백제가 주변 가야나 외를 통치하고 영향을 줬던 그런 모델을 주어를 바꿔가면서 재구축한 기록이 일본 서기거든요. 그런 맥락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보면 얘네들이 이런 목적성으로 일본 서기를 변형하고 그런 마치 임나가 가야인데 가야를 외가 어떻게 거기를 통치하겠어요. 그 바다 건너 있는 철기도 못 만드는 세력들이 백제가 장악을 했던 걸 그대로 가야를 외가 일본이 통치한 것처럼 뒤바꾼 백제만 일본으로 바꾸면 다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많은 기록이 일본 서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1890년대, 1900년대에 일본 군부가 과거 우리 신공항우가 그 일본을 가야 지역을 공략했던 걸 근거로 해서 일본이 다시 조선을 통치하러 하자. 그런 그 조선 정복론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근거로 사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엉뚱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거기에 홀려서 말 그대로 사람들을 무슨 광신도처럼 끌고 와요. 히틀러가 아리아 민족의 부활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서 유대인 학살하고 전 유럽을, 전 세계를 엉망 만든 거와 똑같이 일본 군부가 식민사관을 바탕으로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저러한 것들은 우리가 철저히 피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이라는 표현은 중국 역사 기록에 꽤 많이 등장합니다. 처음엔 이라고 많이 등장해요. 말 그대로 오랑캐 이자 개념인데, 근데 거기에 동자가 붙어지면서 사방에 있는 그 오랑캐를 동이, 서융, 남만, 북적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중국의 어떤 화인들을 공격하는 아주 나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역화하면서 안 좋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컨대 남만족이라는 만자가 쇠 지적일 만자예요. 저 새소리 찍찍내는 애들. 그 다음에 서융은 그 붉은 눈에 말 그대로 털 가죽 있고 머리 뭐 색깔 다르고 이상한 애들, 그냥 짐승 같은 애들이라는 거고, 북적도 마찬가지예요. 횃불 하나 들고 약탈하는 아주 사나운 존재들. 그래가지고 중화를 중심으로 한 사방의 오랑캐 개념들이 설정이 됐는데, 그 이자가 사용된 시기가 이미 그 갑골문에도 그 금속문에도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중원에서 동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중국의 산동성 지역 있죠. 그 일대 지역을 이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중국의 자그마한 중화 세력들, 중국 내부의 오랑캐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지난 통일을 거치면서 이 개념이 중국 영토가 커지잖아요. 커져가지고는 이제 더 외곽으로 커져버려가지고 이제 동이가 이 산동반도에 있었던 내부적인 중국 세력의 적대 세력이 아니라 이민족 개념으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특히 그게 명확하게 등장하는 게 후한서 동이전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동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이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 민족하고 그 다음에 선비족, 그 다음에 외, 일본의 옛 표현 외, 이런 존재들, 동어, 숙신, 그 다음에 예매계의 우리 세력들, 외, 이런 것들이 동이의 바운더리에 넣어요. 그래서 이 동이라는 표현이 예컨대 그 공자님이 그 동이 쪽이 그 뭔가 내가 가야 될 곳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나 동이와 관련된 어떤 긍정적 표현을 쓰고 그런 것들 중에 내용은 사실은 그 산동 지역과 관련된 그쪽 지역의 인식을 반영한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춘추시대니까. 그래서 각 지역에 있었던 그 이 개념이 이제 막연하게 이제 좀 확대는 됐지만 과거 그 내부에서의 이 개념의 표현을 쓴 거지 그 외국을 의미하는 이 개념을 썼다라고 보기에는 내용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되게 그 전한 시기 이전에 등장하는 동이의 이하고 후한 이후에 등장하는 동이의 이는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이족의, 그래서 공자님이 산동 지역이다 보니까 동이와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공자님의 그 고향이 곡부가 태산 그 옆에 산동에서 조금 옆으로 연결되는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시대적인 개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용어를 면밀히 안 보고 통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컨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하면 어떤 게 염두에 두세요? 고려인 하면 요새 저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던 연해주의 우리 조선족들 개념이 고려인일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후대에 보면 고려시대 사람도 고려인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고구려인들도 원래 고려를 썼어요. 장수왕 이후에는 고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이 고려인이 고구려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고려시대 왕씨 고려의 고려인인지 아니면은 일제강점기 때 소련에서 끌고 갔던 중앙아시아로 간 고려인인지 아니면 코리아인 전체를 의미하는 고려인인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막 뒤죽박죽 돼 있는 걸 퉁쳐가지고 그냥 고려인이면 뭐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하면 오류잖아요. 동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면밀히 시대와 지역과 내용을 잘 찾아봐서 개념을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